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군이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표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들이 취소 연기되면서 꽃 거래량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자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농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28명이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이달 확진 환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에서는 낙동강보 개방과 지리산 산악열차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 등 올 한 해 환경 문제들을 되짚어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소송 이후 거창군이 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꾸리고 조기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에 합의한 상표권 이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 논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창군이 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꾸렸습니다. 군 집행부와 의회, 문화재단, 연극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인모 군수는 연극제 집행위원회와 상표권을 10억 원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이후 연극제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 그 후속 조치인 겁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내년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거창군은 정상화 추진협의회가 상표권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연극제 개선 방안을 찾는 기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비용 10억 원을 지급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회의 소집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 주도의 정상화 논의는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서둘러 지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뭔가의 또 돌출 방안, 또 명분을 가질 방안, 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금액 갖고 그 다음에 정상화 추진해야 늦지 않거든요, 사실상에.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와 상표권 매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는 2021년 1월 31일. 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는 구성됐지만 군의회와 지역사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과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화훼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화환에 주로 쓰이는 거베라나 장미 등의 꽃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밭을 갈아엎는 농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환에 주로 사용되는 국화과의 꽃, 거베라의 최대 생산지인 경남 김해의 한 비닐하우스. 트랙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자 3년째 가꾼 꽃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농가에서 인건비와 난방비 등 한 달에 드는 비용만 700만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거베라의 소비량이 줄자 결국 이렇게 밭을 갈아엎은 겁니다.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 마땅한 대책도 없어 농가의 고민은 깊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이러쿵저러쿵 뭐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지금 할 대책 방안도 없고 자기 우리 스스로 그 판단을 해가 결정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네. 졸업식이나 가정의 날 등 각종 행사철에 자주 등장하는 장미도 상황은 마찬가지.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행사가 줄어들면서 연말 특수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가뜩이나 겨울엔 하우스 난방비도 많이 들어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꽃이 잘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전기세가 마련이 안 돼서 지금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환하려 하면 상환하기도 힘들고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실제로 거베라와 장미의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절반과 3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수요도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됐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코로나 터널과 마주한 꽃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부터 맹추위가 시작됩니다. 차가 얼 정도로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고요.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면서 낮 기온을 확 끌어내리겠습니다. 함양의 경우 어제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랐지만 오늘은 영하 4도 선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교해 약 16도가량이 낮겠고요. 또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까지 시속 35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밤사이 특히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경남 서부 내륙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비가 얼면서 도로면이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량이나 커브길 도실 때 안전운전에 더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평년 기온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3도, 함안은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영하 1도, 창녕은 영하 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6도, 진주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영하 1도, 산청은 영하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이 추위는 신정이 지나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도 포함돼 방역당국이 카이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도내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족 간의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된 진주 40대 여성의 접촉자 검사 결과 배우자와 지인까지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방역당국은 배우자가 다녀간 카이의 사내식당 이용자와 부서 직원 등 35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선 대학생 봉사활동 참여자 2명이 또 확진돼 교사와 학생 등 8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창원과 함안에서도 함께 밥을 먹다가 4명이 집단 확진돼 함안 농공단지 내의 업체와 인근 사무실 직원 280여 명을 검사 중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행정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연말 소규모 파티와 모임을 갖는 등 우리시 방역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거제 해수온천 관련 2명 등 모두 28명이 추가돼 이달에만 64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달의 전체 확진자 가운데 가족 간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는 227명,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습니다. 가족 중에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감염돼 가정 내의 감염으로 전파된 겁니다. 내 가족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사적인 지인 모임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한편 창원과 진주시는 선별진료소와 승차 검사 등으로 만여 명을 무료 검사한 결과 각각 5명과 13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인 내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인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우포늪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인 대대제방과 목포제방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창녕군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우포늪 전 지역을 출입 주의 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우포늪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슈로 본 2020 경남 오늘 7번째 시간에서는 낙동강보 개방과 지리산 산악열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 등 올 한 해 경남의 주요 환경 이슈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여름 영남의 젖줄 낙동강 곳곳엔 어김없이 녹조라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엔 죽어 물고기가 떠 있고 독성의 녹조는 식수원까지 위협했습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녹조 발생은 개방 이전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95% 이상 감소해서
보호 건설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보를 열자 모래톱이 생겨났고 무생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보를 완전히 개방한 건강, 영산관과는 달리 낙동강 보 개방은 찬반 논란 속에 올해도 한시적 시범 사업에 거쳤습니다. 지리산은 산악열차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형제복 일원에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3종 세트와 산중 호텔까지 짓겠다는 하동 알퍼스 프로젝트에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기획재정부. 하지만 상생안은 없었고 지역의 찬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정기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오히려 더 분열을 야기하는. 알퍼스 프로젝트는 불투명해졌지만 하동군은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고 전북 남원시도 새해 산악열차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공원에서 내 땅을 빼달라. 10년 주기인 국립공원 계획 변경의 해인 2020년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주들의 해제 요구가 빗발친 한 해였습니다. 바다도 안 보이는 동네인데 그 뭐 몇십 년 동안 묶어놓고 사유권을 갖다 행사할 수도 없게끔 안 좋죠, 이건. 환경부는 국립공원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10년마다 해제하면 생태계의 보루인 공원제도 자체가 흔들린다는 입장입니다. 해제와 유지가 팽팽하게 맞선 국립공원 구역 조정도 결론을 내지 못해 경남의 주요 환경 이슈와 함께 새해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올 한 해 이슈가 됐던 서부 경남권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0대 환경 뉴스에는 하동군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추진과 진주시 남강 자전거도로 조성, 진주시 비거 테마공원 조성, 진주 지역 코로나19 확산과 산청군 여울마자 방류지 훼손, 합천군 환강 직강 공사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 원인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피해 주민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용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비용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부담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주민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조사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합천군은 한국 남부발전과 함께 합천군 삼가면과 쌍백면 330만 제곱미터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LNG와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800메가와트급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에 김해시와 밀양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별 특성에 맞게 녹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촉진하는 것으로 김해시는 진여급 일대의 유수지 생태 복원 등의 사업을, 밀양시는 삼문동 일원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입니다. 경상남도 최초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내년 1월 1일에 출범합니다. 감사위는 도 조례에 따라 개방형 공모를 통해 모집한 위원장 1명과 위촉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도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감사위는 도지사 결재 없이 감사 전반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감사 결과는 감사위 홈페이지로 공개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한 결과 형사 입건한 22건 가운데 7건, 10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상 가격 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 6건,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의 주요 대학들이 내년 1월 7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를 접수합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 창원대 등 국립대학을 비롯해 경남대와 인제대, 마산대, 창신대, 문성대 등 사립대학들도 모두 내년 1월 7일부터 원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학별로 서류 마감 시간이 다른 만큼 지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설립 20년을 맞은 지방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이 내일부터 창원 레포츠파크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창원경륜공단은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며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